여러분, 경찰이 생기고 난 다음, 그러니까 경찰 검수완박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경찰은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으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얘기들 하십니다. 그리고 경찰의 인사권을 계속 수사하고 뭐하고 하면 경찰은 집권당의 말을 잘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 전제 조건이 여러분 인사권이죠. 인사권. 그래서 저는 자치경찰제가 실행이 되면 경찰서장이 인사권을 가지나 인사권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가지나 지금 알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인사권하고요 지휘, 감독, 인사, 예산 편성 등 이걸요 여러분 누가 가져갈 것 같아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의 지휘, 감독, 인사, 예산 편성 어디가 가져갈까? 이게 여러분 와우 스펙타클하게 나오더라고요. 응? 이게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이게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져갑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헐. 이게 여러분 이게 쇼킹한 거죠. 경찰위원회가 인사권을 가져가요. 여기서 보실까요, 여러분? 자치경찰위는 시장 직속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자치경찰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등의 임무를 맡는다.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자치경찰위 경찰을 컨트롤하는 정치기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비에트 방식이라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소비에트화란 말이에요. 쇼킹하지 않아요? 경찰위원회를 만든다고요. 경찰위원회. 경찰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자치경찰위를 만드는데 와.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있잖아요. 양성평등 기본법 21조 2항. 근데 여기서 양성평등 기본법 21조 제2항이 문제가 됩니다. 자 보세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경찰은 이거를 해당되지 않게 엄청나게 작업을 했죠. 다시요 여러분. 양성평등 기본법 21조 제2항에 따르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특정 성별이 60%가 넘으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여성이 40%여야 돼요.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위원회 구성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이 40%가 저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이 들어갈 때 우파들은 조직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우파가 전국의 자치경찰들 뭐 서울, 부산, 기타 등등을 다 이 자치위원회 다 구성돼서 박을 만큼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심지어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저 위원회를 박을 때 있잖아요. 어떤 데 있잖아요. 간첩을 박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간첩을 박는 게 어떻게 쟤네들이 어떻게 잠입을 해서 박히는지 아시겠냐고요. 요번에 김혜지의 보좌관을 보라고요. 전장현하고 전선을 쳐야 되는데 전장현 쪽 남편이 있는 사람이 그쪽 전장현 후원하고 후원회원이라고 이렇게 막 광고까지 했었던 그 사람이 김혜지 의원의 비서관으로 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저번에 KBS 이사회 때도 보수 정당이 지명한 사람이 민주당으로 넘어갔었거든. 여기서 여성의 40%의 여성을 할 때 40% 중에서 여러분 10%만 뿌락치가 박혀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성단체의 좌우가 어디 있어요? 여성단체의 좌우가 어디 있냐고요? 나경원 의원님, 뭐 이런 분들, 제가 그런 분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평등기본법 21조 2항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이 40%가 여성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에는 여성운동의 역량 자체가 좌와 우가 비교가 안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걸 작년에 쟤들이 작업을 해놨어요. 쟤들이 여러분 작년에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놀랍다니까요. 경찰청 인권위 자치경찰위원회 성비균형 조항 의무화하라. 그리고 여러분 이 경찰청 인권위는 또 누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어저께 얘기했죠? 그래서 경찰권 인권위에 전장현 사람 들어가 있고 한인섭 교수 부인 저기 있고 거기 얘기했죠. 그래놓고서 지방자치에 이렇게 성비 조항, 이게 PC주의, 우파가 제대로 전선을 피지 않으니까 이걸 싸그리 쟤네가 자치경찰위원회를 지방선거에서 이겨도 쟤들이 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개딸들을 내세우는 거야, 쟤네가. 지금 이게 이 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바닥이 쟤네들이 어떻게 검수완박을 하면서 경찰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검수완박해도 경찰을 인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라고 얘기하셨던 분들, 지금 얘네들이 경찰의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놓고 어떤 꼼수를 써놨는지 한번 보란 얘기예요. 거기에 여성, 위원회, 자치기구, 거버넌스 이런 이름으로 쟤들이 이 나라를 소비에트화 해놨다고. 그리고 저는 되게 여기서 하나의 가설을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전장현이 시위에 대해서 작년에 자기네들이 시위를 하기 전에 경찰위원회에서 여러분 전동 휠체어 못 만지게 해놨었다고. 전동 휠체어를 못 만지게 해놨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2021년 12월 14일에 전국 장애인 철폐 유튜브 채널 이렇게 하면서 공통주체 쭉 얘기를 하면서 장애인 인권과 경찰 역할에 관한 토론회 이렇게 토론회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인권위에도 지금 경찰 인권위에도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전동 휠체어에 손대거나 전동 휠체어에서 장애인들을 들어올리는 행위는 인권 유린이다 이렇게 못 박아놨어요. 자, 경찰의 인권위원회 그리고 경찰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런 판을 벌여놓으면 경찰들이 꼼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구석구석에 사람들을 박아놓고 이런 설계를 하는 건 여러분 중앙 설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 중앙 설계자가 있다는 얘기고, 이거를 국가의 구석구석을 다 해서, 야, 니네는 이렇게 가서 하고, 니네는 이렇게 가서 하고, 이렇게 하고, 인력은 이렇게 배치하고, 위원회는 이렇게 장악을 하고, 이러면 니네 인사권 장악할 수 있고, 예산권 장악할 수 있고, 이러면은 다 무력화시킬 수 있어. 라는 거대한 중앙 통제 커맨드 센터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드는 거야.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리고 학생 운동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온 내력에서 얘네들 이 사람들의 활동 내력에서 이 사람들 맨날 싸우거든. 민주당 사람들 뭐 민주노총 봐요 여러분. 민주노총이 됐건 뭐 통진당을 봐도 뭐 인천연합 뭐 인천연합 경기동부연합 뭐 광주전라연합 울산연합 뭐 PD NL 해가지고 진보신당하고 얘네들 엄청나게 싸우고 갈라지고 진보 세력이 그러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한 통제를 따릅니까? 딱 하나의 존재를 빼놓고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빼놓고 얘네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애들이라고? 정말? 이건 북한 저는 그래요. 이 가설에 대해서 욕을 무지하게 먹고 극우 새끼라고 얘기하겠지만 내가 운동권 습성을 잘 아는데 이거 니네 노동당에 한민정 같은 거 없으면 니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아. 이건 국가급 커맨드 센터라고요. 국가급 본사. 이건 본사 지령이지. 여기서 지사들 뭐 여기 있는 딸랑이들 가지고 이런 통제 벌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발 좀 경계의식 좀 제대로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면 헛소리 한다고 하지 말고 제들에 대해서 잘 하고 그리고 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사파의 프랙션과 기타 등등에서 어마어마한 경계의식을 가지라고 우파들한테 얘기를 해도 다 병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러분 주사파가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침투, 형제의 품성 이런 거로 정치적 훈련이 완벽하게 된 애들이라고. 대한민국 지금 우파들 그리고 우파 정당들 뭐 우파 시민사회 기타 등등 정말 답도 없이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봐요. 대단히 경계해야 된다.